자, 유럽 여행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흐바르에서 잤죠. 그래서 흐바르 쪽에서 일어났고, 오늘은 흐바르 마을을 좀 걷고 성체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스플리트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시간이 맞아서 스플리트 프리워킹 투어를 했습니다. 프리워킹 투어를 하면서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터도 둘러보고 굉장히 유명한 동상도 봤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흐바르 이제 블루케이브 투어를 끝내고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잤고요. 에어비앤비에서 일어나서 아침 먹으면서 이렇게 바깥을 봤는데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또 좋은 여행이 예상됐었던 것 같습니다. 흐바르가 기본적으로 섬이다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해안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만 해도 이런 풍경들이 있었어요. 이 동상은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네요. 저희가 계속 렌터카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흐바르 섬에는 렌터카를 갖고 올 수 없어서 이제 항상 차 트렁크에다가 짐을 놨었는데 여기를 여행할 때 이제 짐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흐바르를 여러모로 검색하고 뒤져본 결과 이 폰타나라는 곳에서 짐을 맡기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또 약간 할인도 되고 하니까 짐 맡기실 분들은 여기다가 짐을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둘러보고 이제 흐바르 성체 구글 지도에서는 스페니쉬 포트리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스페인 사람이 지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흐바르 성체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아직 흐바르 성체에 도착한 것은 아닌데도 꽤 올라왔더니 어느 정도 전망이 조금 보이네요. 흐바르 성체를 찾아서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볼만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성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크로아티아의 영토라서 크로아티아 국기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진 찍을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여유롭게 둘러보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흐바르 성체에서도 어느 정도 끝까지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흐바르를 보니까 와, 너무 예쁘죠.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사진도 찍기도 참 좋은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진 하나 찍었네요. 파노라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흐바르의 정말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흐바르 성체까지 구경하고 내려온 다음에 달마티노라는 식당에 갔어요. 이 달마티노라는 식당은 사실 저는 어디 현지에서 맛집을 찾을 때 트립 어드바이저나 구글 지도의 리뷰가 가장 좋은 데를 찾거든요. 그렇게 해서 와봤더니 한국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나봐요. 우리 주변에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이제 스테이크 앤 피쉬 하우스라고 써져 있는데 뇨끼가 아주 유명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뇨끼랑 참치 스테이크를 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들어가서 봤고요. 웰컴 드링크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술이에요. 술인데 아마 같이 나눠준 이게 견과류인지 과일 말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로 만든 술 같았어요. 그래서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뇨끼를 두 가지 시켰습니다. 요거는 트러플 뇨끼였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해서 매콤한 종류의 뇨끼를 시켰던 것 같은데 뇨끼를 참 맛있게 잘했더라고요. 뇨끼라고 하면은 이제 감자떡으로 만든 그런 떡볶이도 아니고 파스타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음식인데 이 감자떡이 쫄깃쫄깃하게 씹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치 스테이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또 제가 이제 고기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고기 스테이크도 먹어봤는데 뭐 플레이팅이며 마시며 아주 무난하게 맛있게 먹었고요. 이게 그 참치 스테이크였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디저트용 와인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입가심하고 부드럽게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흐바르에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의 식당을 가본다고 한다면은 달마티노 그냥 무난하게 나쁘지 않은 식당이니까 뭐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플리트로 이동을 했고요. 뭐 페리로 이제 또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쉬었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어떻게 잘 맞아서 스플리트 프리워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워킹 장소로 가는 중에 특이한 동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나중에 이제 그 가이드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성 그레고리 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크로아티아의 언어로 미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바티칸에게 부탁을 한 사람이고, 뭐 성서 번역에도 도움을 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크로아티아 사람은 아주 존경하는 성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상이 세워져 있고, 자세히 보면은 이 왼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부분이 또 이렇게 밝잖아요. 여기를 만지면 복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만지고 갔답니다. 저 역시 만지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네요. 프리워킹 투어는 이 분수 근처에서 집결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프리워킹 투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터를 주로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시대의 황제였고요.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고향 땅에다가 궁전을 짓고, 이 사람이 궁전을 짓고 여기서 다니면서 여기가 이제 아주 융성하게 번화했죠.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역시 폐허가 됐지만 그래도 터가 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은 골든 게이트라고 해갖고 왕이 드나들던 문이에요. 지금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감격스러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밖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광장터인데, 이 광장터의 건물들이 아주 멋있고요. 지금은 술집과 찻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다 보면은 종업원이 메뉴판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차 한 잔, 술 한 잔 시켜놓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버스킹을 관람하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터는 이제 폐허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와서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관광지로 인기가 빵 터지면서 이 주변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찍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건물도 낡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어 버려 갖고 뭐 하나 고치고 뭐 하나 세우고 뭐 하나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집도 좀 고치고 싶고 새로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유네스코가 잘 허가를 안 해줘서 실제로 이런 화려한 관광지 속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시간의 프리워킹 투어를 마쳤고요. 또 저녁이 되니까 여기도 해안가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플리트라고 적혀있는 이 글자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뭐 그렇게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째 날까지 보냈고요. 뭐 11번째 날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